네, 이제 우리 무역영어의 무역계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출제 비율은 굉장히 높고요. 출제 빈도 또한 많습니다. 자주 나오고 매번 나오고 네, 그래서 무역계약이라고 있는데 교재 48페이지에 체크할 부분은 먼저 큰 1번에 무역계약의 의 보시면은 반괄호 1번에 무역계약이라고 있죠. X입니다. 볼 필요 전혀 없고요. 반괄호 2번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무역계약의 종류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여러분 같이 봐주실게요. 여기 무역계약의 종류라고 해서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가져가 주세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험이지만 국제무역사에서는 요거를 봤어요. 제가 무역계약의 종류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먼저 1번은 주계약. 우리 주계약, 보험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주라는 말은 메인, 흔히 말하는 어떤 그 하이라이트, 주계약이고요. 이 주계약에 항상 딸려 있는 거 뭐라 그러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종속돼 있다, 종속계약. 무역계약은 주계약과 종속계약으로 구분이 되세요. 주계약과 종속계약. 여러분 아시겠지만 먼저 우리 무역이라는 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래인 거예요. 수출상이랑 수입상 사이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계약, 판매, 구매 각각 말을 따가지고 무슨 계약이라고 하죠? 매매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계약은 일단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주계약은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고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셀러와 바이어가 됩니다. 앞으로 요거는 줄여서 SB라고 쓸게요. 제가 S하고 B라고 쓸게요. 주계약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속계약이라는 건 늘 어디에? 매매계약에 속해 있는 계약이에요. 이 매매계약이 주가 되고 이 매매계약에 늘 속해 있는 계약이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역에서 반드시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운송계약 없으면 안 되죠. 예, 운송계약. 물론 운송은 해상운송 그리고 항공운송이 일단 전부입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무역할 때 할 수 있는 운송은 해상운송이랑 항공운송만 있고요. 여기 해상이랑 항공 둘 다 시험 범위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물건 보냈으니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되죠? 근데 돈을 받을 때 결제 방식을 해요. 외상으로 할지, 선불로 할지, 동시에 지불할지, 대금 결제. 대금 결제 반드시 수반됩니다. 하지만 대금 결제도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품에 대해서 뭔가 위험하거나 데미지를 입을 걸 우려해서 보험 계약도 하죠. 보험 계약. 이런 것들도 가입을 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 매매 계약이라는 주계약이 발생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운송, 결제, 보험이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납득이 가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매매 계약이 있어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매매 계약에 종속된 거다라고 판단해 주세요. 네. 예전에 이게 결제인가가 주계약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닙니다. 종속계약입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의 종류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교재 기준으로는 하단에 48페이지 하단에 반괄호 3번 형태별 무역계약의 종류인데요. 무역계약의 종류인데 이것 또한 종류가 맞아요. 종류가 맞는데 이제 형태별인데 제가 형태를 먼저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목부터 쓸게요. 개별계약. 개별계약이 있고요. 개별계약이 있고요. 포괄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점계약이 있죠. 물론 교재에 나와 있지만 한번 같이 적어보세요. 네.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말 그대로 개별계약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건바이 건이에요. 한 건 계약하고 그 계약 끝나면은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뭔가 이어짐이, 연속이 없습니다. 그냥 건 바이 건.
뭐 없어요? 연속성 없습니다. 연속성이 없는 거래예요. 예. 아직 하나 더 키워드 있는데 이거 아직 안 쓸 겁니다. 아직 안 쓸 겁니다. 예. 두 번째 포괄 계약은요. 건 바이 건이 아니라 장기 계약, 장기 계약. 요걸 장기 계약이라고 썼으니까 좀 더 비교 편하게 할게요. 여기 지금 건 바이 건에다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건 바이 건에다가 단기 계약. 단기 계약. 단기 계약. 네, 단발성 계약. 한 건. 네, 단발성 계약이죠. 네. 포괄 계약은 장기 계약이고요.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 메인 키워드가 하나 있고, 메인 키워드가 따라서 어디를 어떤 게 제가 지금 각각 키워드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남겨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개별 계약과 포괄 계약 중 어떤 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할 당시에 확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까요? 둘 중에 비교하자. 물론 어느 계약이든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정해야 되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거는 1번의 개별 계약일까요? 2번의 포괄 계약일까요? 정답은 1번의 개별 계약을 매우 구체적, 상세하게 그리고 상세히 작성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왜냐? 계약이 건별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흠결이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계약을 확실히 써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포괄 계약이라고 확실히 안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포괄 계약이란 건 일단 계약 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의 장기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되어지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라고 판단되어지니까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또는 일반 거래 협정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따라서 일단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는 거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를 할 때 누구나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집어넣는 기본 조항들이 있어요. 그냥 누구나 쓸 때 우리 여러분 부동산 계약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을 무조건 계약서에 집어넣듯이 무역 거래할 때도 무조건 일반 거래 조건이라는 걸 무조건 집어넣고 그 조항을 그대로 따라가도 되지만 우리 둘 당사자 사이에 맞게 조항을 조금씩 변경해 사용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약이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찍은 도장을 쭉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씩 수정의 여지를 남겨두고 하는 계약 형태도 포괄 계약에 포함되니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별로 봤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개별 계약이 포괄 계약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져가 주세요. 개별 계약이 구체적이고 상세적이라고 해서 포괄 계약이 아니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흑과 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개별 계약이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 여기 정리할게요.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는 개별 계약에 들어가요, 포괄 계약에 들어가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포괄 계약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포괄 계약에 넓게 장기적으로 하는 계약에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가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게 또 큰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점 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독점 계약은요. 셀러는 특정 바이어에게만 수출. 반대로 바이어는 특정, 그렇죠, 셀러에게만 수입.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계약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면 안 되고요.
계약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독점 계약.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한 문제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개별 계약, 포괄 계약, 독점 계약을 각각 별도로 한 문제 내기는 힘들어요. 섞어서 냅니다. 섞어서 내기 때문에 느낌만 가져가 주세요. 포괄 계약하고 독점 계약까지가 바로 교재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읽어만 보시고 제가 정리한 것만 챙겨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내용은 출제 비율이 나오긴 나오는데 막 자주 나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느낌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9페이지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정리했고요. 요것만 가져가세요. 일단 요것만이라도 인식을 해주세요. 예, 요것만이라도 좋습니다. 자, 이제 5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0페이지. 예, 50페이지 한번 가볼 텐데 이제 자꾸 무역계약이라는 제목이 나오죠. 여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앞서 봤던 요 무역계약의 종류, 그 다음에 무역계약 형태별 종류보다 좀 더 중요한 건데 요거 한번 적어주실게요.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이건 정말 잘 나오는 거라서 법적 성질, 요거 정말 잘 나오는 거라서 별표 2개 할게요. 별표 2개. 요거. 별표 2개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이 하는 법적 성질이에요. 법적 성질. 네. 첫 번째 잘 보시면은 우리 무역계약은 첫 번째 이겁니다. 합의적 계약, 합의 계약. 여러분, 우리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일방적으로 사고 팔게 하끔 할 수 있나요? 판다는 사람도 있고 산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래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혼하겠다는 서로의 마음이 있으니 우리 결혼도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결혼도 계약이잖아요. 결혼도 계약인데 당사자가 의사 합치가 됐으니까 계약을 맺는 거죠. 즉 무역계약은 합의계약이다.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 성립. 청약과 승낙 처음 들어보네요. 오늘 그런 분도 계시죠? 청약은 이렇게 짧게 쓸게요. 살래? 승낙은 살래가 청약이고 어가 승낙이에요. 살래,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구두 합의 가능.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구두 합의 가능. 구두 합의. 근데 이런 분 계세요. 구두 합의도 yes 됩니다. 에? 구두로 합의한다고요? 아, 구두 팔아요? 구두 파는 게 아니라 입구자 말로써 하는 것도 서면이 아니라 또 서면하면 또 이제 또 부산에서 여기요? 하시는 분 계신데 서면은 서류고요. 구두는 말로써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 합의도 됩니다. 물론 구두 합의는 뭐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예. 무조건 제가 했다고 이 여자 저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제가 기억나요. 뭐 증인 본인 안 했대요. 그럼 증인이 있어야죠. 증인이. 네. 두 번째는 여러분 유상계약. 우리 유상이란 말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무상의 반대말이죠. 무상의 반대말이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 매매계약이라는 거는 무역계약이라는 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약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래 아닙니다. 유상계약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경제적 가치를 교환이라고 적어주세요. 경제적 가치 있는 것.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똥을 돈 주고 사요? 사긴 사죠. 비료로 쓰려고 사죠. 근데 사람 똥을 누가 사냐고요. 이거 또라이죠. 저는 이상한 사람이죠.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는 다른 말로 부가가치. 뭔가 원자재를
들여다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그걸 가격을 매겨가지고 홍보를 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이라 하고요. 우리 유상계약의 반대는 뭘까요? 무상계약이겠죠. 무상계약. 좋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 쌍무계약. 쌍무. 발음 잘해야 됩니다. 네. 쌍무계약. 쌍 아니에요. 쌍이에요. 쌍. 무슨 뜻일까요 이거요? 쌍무. 의무가 일방이 쌍이 쌍으로 의무가 쌍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의무가 쌍으로. 우리 매매계약에서 의무라고 한다면 같이 볼게요. 내용이요. 셀러의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매매계약 기준으로. 물품 인도. 이게 의무죠? 물품 인도고요. 바이어의 의무는 뭐예요? 물건 받고 잠수 타면 안 되잖아요. 물건 받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대금 지급해야죠. 대금 지급. 그러니까 셀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무엇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러한 물품을 수령한 바이어는 수령한 이후부터 어떤 의무에 구속이 돼요? 대금을 지급하여 한다는 의무에 구속이 됩니다. 따라서 무역은 어떤 성질의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가져가 주세요. 네. 좋습니다. 4번. 가끔 우리 1급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 계약 이름을 영어로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요 영어는 지금 우리가 한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영어까지 보면은 체합니다. 안 되고요. 그건 뭐죠? 마지막에 분료식 계약. 분료식 계약. 네, 분료식 계약. 분료식 계약 들어보셨나요? 요식이라는 거는 식자는 흔히 말해서 형식이고요. 요자는 요구된다는 거예요. 즉 요식이란 말은 형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다가 가끔 이러죠. 야 그냥 해. 그냥 요식행위야. 그냥 형식상 하는 거지 별 의미 없어라고 하는데 형식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아니한다? 아니불자 써가지고 아니불자 복불복 할 때 아니불자 써가지고 분료식. 즉 무역계약은요 정해진 뭐 형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무역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정리할게요. 당사자 간에 합의 시 네, 어떤 형식에 이제 구애받지 아니하는 성질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예전에 오답으로 뭐가 나왔냐면요. 요식계약이라고 해서 오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무역은 무조건 분료식 계약이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먼저 뭐만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제목만.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은요. 합의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그리고 분료식 계약이 4가지가 있다는 걸 우선으로 가져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됐으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교재 50페이지에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이라고 해서 그 법적 성격에 해당하는 종류 1번 합의적 계약, 2번 유상적 계약, 3번 쌍무적 계약, 4번 분료식 계약이라고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도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밑에 표 있죠?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분료식 계약. 왜? 낙성계약 뭐죠? 여러분 다 적어졌으면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합의계약을 뭐라고도 불러요? 합의계약을요? 낙성계약이라고도 불러요. 낙성. 합의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낙성계약. 네. 낙성계약이라고도 부르니까 그것도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셨고 50페이지와 51페이지에 나온 내용 중에 메인은 50페이지의 무역계약의 종류 요게 아주 메인이었고요. 그 밑에 계약 체결의 구성 요소 요거 X입니다.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51페이지에 양괄호 2번 보시면은 네. 청약과 승낙이죠.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찍을 거고요. 밑에 3번에 약인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의무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행인데 사실 요새는 이 약인이란 개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요것도 그냥 X입니다. 그래서 약인은 X고요. 예, 약인은 약인이랑 법적 손실을 대가로 교환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어떤 것을 랄라블라 막 여기 있는데 X입니다. 시험에 안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consideration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혹시라도 언급된다면 기출에서 상세히 정리할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적어도 기본서에서 빼세요. 가져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1페이지까지 보셨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약과 수락이 아니라 청약과 승낙이겠죠. 청약과 승낙은 다음 영상에서 아예 특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요거 무역계약의 종류, 요 앞에 있던 그 무역계약의 형태적 종류, 주계약, 종속계약 잘 정리해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